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상지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김여경입니다. 저는 직장을 한 7년차 다니다가 한의사에 대한 꿈이 생겨서 한의대를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수능이랑 편입 둘 중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수능은 쳐본 지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또 편입은 한의대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직접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7년이나 다녔던 직장을 뒤로 하고 선택하는 거라면은 내 적성에 맞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편입 공부를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편입을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입을 위해서 학원을 알아봤었는데요. 저는 직장 병행이기도 했고 또 직장 때문에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자주 올라올 수는 없어서 여러 학원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 알아봤던 동재 편입학원에서 이제 원장님께서 1대1로 상담을 해주셨는데 그 상담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고 되게 좀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셔서 이런 학원이라면 내가 믿고 그냥 굳이 다른 학원을 알아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가장 결정적이었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과목만 공부를 하면은 고년차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시생이고 직장 병행이지만 한문까지 추가를 해서 한의학, 생물, 한문 이렇게 세 과목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당연히 학원이라면은 과목을 추가하는 쪽으로 이제 상담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원장님께서는 오히려 제 직장 병행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 두 과목도 좀 힘들 수도 있다. 되게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셔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진정성이 있는 학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바로 동재 편입학원으로 등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우겨서 세 과목을 하게 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원장님께서는 그러면은 토익이나 한자 급수 같은 거를 따고 나서 한문 강의를 시작하자라고 되게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셔서 그거에 맞춰서 좀 진도를 잘 세워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의대 편입 공부를 하면서 합격을 확신한 순간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험 보고 나서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제가 합격인지 아닌지 확신하는 순간은 사실 없었고요. 생각해보면은 수많은 수험생들도 다 저와 동일하게 합격을 확신하는 수험생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시험을 보고 나서 좀 찝찝한 시험이 있고 좀 그래도 찝찝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런 찝찝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합격 소식이 날라왔던 거를 봐서는 그래도 내가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좀 실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시험에서는 이제 합격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학습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당연한데요. 특히 저는 이제 문과생이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쭉 문과를 했었고 생물은 제 생각에는 저는 고등학교 때도 생물을 한 적이 없었어서 제가 생물에 대한 어려움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직장을 병행하면서 강의를 들었을 때에도 생물은 제가 워낙 베이스가 없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복습을 할 시간도 없어서 그냥 모르는 내용들을 주말마다 그냥 강의만 꾸역꾸역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6월 말에 퇴사를 하고 전업을 하게 되면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생물은 유일하게 이전 강의를 온라인으로 재수강을 다시 보면서 생물은 다시 복습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때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저는 오프라인 강의에 와서 교수님께 정말 질문을 자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면은 그냥 몰랐던 거 모아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도움을 많이 얻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본적인 건데도 제가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유튜브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나온 애니메이션 수준으로 나오는 정말 쉬운 버전의 설명들을 좀 보면서 극복을 해나갔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다행히도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직장 퇴사를 6월 말에 했기 때문에 전업한 기간이 짧아서 뭔가 남들이 슬럼프 오거나 피곤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제게 오지 않았을 때 시험을 봐서 좀 기간이 짧았던 게 크게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정말 지겨운 순간들도 너무 많고, 아, 이게 올해로 안 끝나면 내년으로 또 1년이 더 이어질 텐데 이거를 어떻게 견디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는 그냥 저만의 팁이었는데, 뭔가 그 학교를 진짜 다닌다라는 상상을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목표하던 대학교 주변에 원룸과 오피스텔을 찾아보면서 제가 합격해서 여기에 난 살고 있을 거고 여기 시내를 돌아다닐 거다, 이런 거를 되게 좀 힘들 때마다, 지겨울 때마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각 과목별로 공부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한의학 같은 경우는 제가 퇴사를 하고 지방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8월부터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듣게 됐던 강의가 집요 강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집요 강의가 굉장히 저에게 잘 맞았었는데요.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한의학 총강에 대한 복습도 저는 직장을 다니는 동안 들었었기 때문에 복습이 전혀 안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집요는 이제 요약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한번 해주었기 때문에 총강에 대한 복습이 너무 부족하던 제게 굉장히 맞는 수업이어서 저는 그 집요 책을 메인으로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수험 기간이 짧아서 한의학의 심화 과정인 뭐 생리학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는데요. 그 집요책에는 엑기스로 생리학의 엑기스 부분이 모여 있어서 생리학을 다 커버를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저도 정말 필요한 부분은 집요로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요를 메인으로 해서 그 뒤에 열리는 생리학 수업을 들으니까 생리학 수업을 너무 투자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좀 맥락이나 문맥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 수업을 메인으로 해서 한의학은 집요를 위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총강이나 생리학 같은 것들을 회독을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집요를 메인으로 총강이랑 생리학에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에서 나왔던 중요한 부분들은 다 집요에 메모를 해서, 저는 총강이나 생리학은 회독을 돌릴 시간이 없어서 돌리지 못하고 집요만 메인으로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생물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베이스가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처음 이해하는 데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1회독을 하니까 거의 10월, 11월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 수업은 사실 제가 차마 다 따라가지는 못했고, 대신에 저는 이론을 좀 더 회독을 돌려야겠다 생각해서 생물은 10월까지 1회독 돌리고 그 다음에 2회독, 3회독까지를 마저 돌렸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물은 했던 게 백지복습을 했었고요. 그 백지복습을 할 때에 마지막 3회차 때는 아예 단원을 정해놓고 이 단원별로 30분 정도는 키워드를 뽑아서 소제목을 적으면서 이제 30분 정도는 그 단원을 빠르게 복습을 하고, 나머지 1시간 동안에는 뽑아놓은 키워드를 보면서 백지에다가 그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다 구조화해서 백지 복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바로 직전에 했었던 백지 복습이라서 생물은 그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수업을 제가 다 소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서에 있는 OX 퀴즈 문제는 제가 정말 다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OX 퀴즈 문제는 굉장히 많이 풀어보았고, 거기서 궁금한 점들은 계속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가면서 좀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상지대에 합격하게 됐는데, 제가 수험생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저와 같이 직장을 다니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직장인 수험생들께 한마디 드리고 싶다면은, 만약에 퇴사 생각이 있거나 혹은 병행 관련해서 고민이 되실 때에는 저는 일단 병행을 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직장을 병행을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8시간 정도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 한두 시간 정도 공부를 하시는, 그렇게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게 사시는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퇴사하고 나면은 뭐 8시간에 2시간 공부했던 거 10시간 정도는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해야지 10시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지 막상 공부를 하면 하루에 8시간, 9시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직장 병행으로 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했으면은 직장에서 하루에 8시간 일했으니까 난 하루에 8시간 공부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 공부하는 시간은 6시간, 7시간에 밖에 그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병행하면서 한두 달 정도 본인의 정말 공부하면서 일하는 그 최대한의 스케줄을 한번 소화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하시는 거를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